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C샵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하죠. 고급 언어는 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컴퓨터 언어, 경우 컴퓨터 기능을 직접 이용하는 그 스위치 조작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들죠. 어떻게 만듭니까? 얘처럼 논리적이고 또는 수학식을 닮아 있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이것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는 번역기를 통해서 얘를 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코드는 뭐냐면은 수학 코드입니다. 예, C 코드도 아니고 C샵 코드도 아니고, 예, 수학 코드예요. 이 수학 코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수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연산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코드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을 가지고 번역기를 돌릴 텐데, 번역기 돌리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 에러는 이 수학식이 만족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C샵 코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일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요. 그 몇 가지 요소를 이제 해결하고 나서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수학에서는 얘 실행되고 나서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 얘 실행되고 나서 얘가 실행되는, 우리가 딱 봐도 이 수학식을 보면서 이 연산식이 어서부터 어서 끊어진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것을 구분짓는 것은 뭘까요? 연산식을 구분짓는 거. 그렇습니다. 내려쓰기였습니다. 이거하고 내려쓰고 이거하고 내려쓰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이 한 문장 실행되고 나서 다음 문장 실행된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C샵 같은 경우에는 실행되는 녀석을 내려쓰기로 하지 않고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문장을 구분해 줍니다. 사실 세미콜론 이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문장 하나하나를 내려쓰고 싶다 그러면은 시원시원하게 문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가독성은 좋죠. 그래서 세미콜론 찍었다고 해도 내려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이거를 올려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세미콜론이 없다고 하면 문장과 문장을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렸을 경우에 문장에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컴파일러 번역을 하다가 문장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미콜론은 문장을 구분해주는 녀석이 이 기호로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 쓰거나 내려 쓰거나 마음대로 되죠.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만 해줬다면은 그런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장을 구분해주는 구분자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학에서는 내가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또 이게 변수라는 거 알죠? 근데 번역기는 이게 변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기호가 보이잖아요. 이런 기호가 보이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호는 두 가지 기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수로서의 기호, 두 번째는 변수로서의 기호. 코드 중에 이런 기호가 보일 때 수학에서는 딱 봐도 이게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기가 볼 때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드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함수명도 이런 기호로 나타나죠. 변수명도 이런 기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료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형식 명칭도 기호로 나타나고요. 기타 등등 기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알겠지만 변수라는 거를, 번역기가 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호를 쓸 때는 이 기호가 함수냐, 변수냐, 자료형이냐, 기타 등등 상수냐, 이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상에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호가 아닌 언어가 모르고 있는 그런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시면은 내가 앞으로 코리아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를 쓸 건데 걔는 변수다, 인티저 변수다, 정수형 변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만약 얘를 상수라든지 자료를 했다고 하면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위에다가. 지금은 우리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선언 방법을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이 녀석이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값의 형식을 앞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기호를 나열하게 되면 그게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쉼표를 가지고 나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려쓰기 해가지고 각각 자료용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번역기가 이제 쭉 진행하다가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기호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걔는 변수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얘를 만나게 되면 놀라지 않죠. 이 녀석은 앞에서 선언됐던 내용에서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기호를 새로 쓰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한다? 예, 선언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할 때는 그 의미를 번역기에게 알려주는 거지만 나중에 실행할 때는 그 기호란 녀석이 변수일 경우는 공간을 잡게 될 것이고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함수일 경우에는 실행될 수 있는 목록에 점프 목록에 들어갈 거고요. 뭐 기타 등등 조치를 취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호를 쓸 때는 반드시 선언하고 쓴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또 오류가 나요. 아직 저희가 세미콜론과 그 다음에 선언이라는 걸 넘어서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코드는 저희가 작성하게 되는 코드는 반드시 함수라고 하는 블럭 안에 그 공간에서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함수라는 녀석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런 형태의 메인이라는 함수 블럭에다가 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인 함수라는 녀석도 반드시 클래스라고 하는 더 큰 블럭 안쪽에 들어가서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반드시 될 것이 코드는 반드시 세미콜론 적는다. 코드에서 이제 명령어가 구분되는 녀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 적는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기호를 쓸 때는 선언하고 쓴다. 세 번째, 이런 코드는 반드시 함수 안에 쓰는데 함수가 이제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수 단원을 나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메인 함수 안에다가 모든 것을 넣는다. 그리고 클래스라는 더 큰 그룹에다가 넣게 돼 있는데 클래스라는 녀석은 이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다르게 쓸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앱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이름으로 클래스를 정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컴퓨터 프로를 만드는 완벽한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메모장이라든지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편집한 다음에 이 녀석을 번역기를 돌리면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 메모장을 열어서 이 코드를 그대로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디렉터리 저장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그 PPT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왔는데요. 이 메모장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도구잖아요. 이제 거기다 이거 옮기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아무데나 저장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할게요. 자, 여기 D 드라이브에다가 앞으로 저희가 C샵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그런 코드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디렉토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C샵이라고 하는 의미의 폴더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CS라고 하나 만들고 이제 이 안에다가 제가 파일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처음으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꼭 그럴 필요 없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파일명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program.cs 이 확정자는 반드시 CS로 하셔야 돼요. C샵을 의미하고 있는 그 CS로 하셔야만 번역기가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코드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 파일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비주얼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 목록에 가셔서 메뉴에 이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좀 아까 program.c샵이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해 놓은 경로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C 드라이브가 아니고 D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D하고 드라이브 땡땡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엔터. 그럼 D 드라이브 갔잖아요. 이번엔 D 드라이브에서 CS라는 폴더 안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change directory라고 한 도수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디렉토리가 C# 이렇게 있다. 엔터. 그러면은 디렉토리가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엔터 치게 되면은
데이터 목록 볼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cs가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려고 해요. 번역할 때는 C# 컴파일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번역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싶은데요. PR 뭐 더 쓸 거 없어요. 그냥 탭만 누르시면은 이 커맨드와 환경이 저절 나머지를 입력해 줍니다. 자, 보세요.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엔터 한번 쳐볼까요? 번역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프롬프트만 뚝 떨어졌어요. 그죠? 자, 번역기 된 걸까요? dir 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와,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행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실행해 볼게요. 뭐 실행 파일 실행하는 방법 간단하죠. 프로그램.exe 하거나 아니면은 exe 안 쓰고 그냥 프로그램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와, 됐습니다. 근데 뭔가 좀 싱겁죠? 뭐가 싱겁냐면은 실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니까. 그죠? 근데 저희가 만든 코드는 계산식만 넣었지 뭔가를 출력하는 코드를 넣은 적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값을 넣고 덧셈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총점을 구하고, 총점 구한 거 가지고 나눠서 평균을 구해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메모리와 CPU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예요. 언어라고 하는 녀석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산과 흐름을 만드는 작업, 뭐 변수를 쓸 수 있는 작업,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해서 어떤 결과를 다른 곳에 저장을 한다거나 출력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플랫폼을 쓰는 거고요. 그런 입출력 플랫폼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도구로 할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또는 키보드라든지 또는 마우스라든지 등등을 쓰게 될 텐데요. 일단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키보드와 모니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입출력 도구잖아요. 그 두 가지 묶어서 우리는 콘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콘솔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당분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언어적인 요소에 대한 사용 방법을 먼저 이해하고, 이제 콘솔을 넘어서서 다른 것도 쓰려면은 이제 언어적인 것이 돼 있어야 다른 도구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콘솔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콘솔 출력과 콘솔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입출력 플랫폼 중에서 콘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이 라인을 써야 돼요.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관련 단어를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값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 두 줄을 이제 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메모장에다 옮기시고 그 다음에 번역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PPT에서 보여줬던 대로 여기다가 출력을 위한 코드 두 줄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으로 갑니다. C# 컴파일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합니다. 자, 똑같이 이제 프롬프트가 바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컴파일이 성공했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목록 다시 보면은 아까와 달리 사이즈가 좀 커진 그러한 실행 파일 볼 수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프로그램.cs가 아니고 exe 또는 생략해도 되겠죠? 엔터 치게 되면은 우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면은 얘가 연산이라는 걸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입출력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스크에 파일로 남기든 네트워크로 전달을 하든 콘솔로 출력을 하든 윈도우로 예쁘게 보여주는 간에 이런 입출력이 없으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입출력 없이는 쓸모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입출력 도구를 다양하게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일단 콘솔을 쓰겠지만, 언어를 배우고 나서는 다양한 입출력 도구들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윈도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웹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